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 진짜 필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속 인생 조언입니다. 200년 전 아버지가 자식에게 건넨 이 말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에도 놀라울 만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지금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그는 조선 후기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했고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학자였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40세의 신유박해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한양에, 자신은 먼 남쪽 땅 강진에, 편지조차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약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성찰하고 학문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무엇보다 아들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훗날 유명한 가온집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겪은 고통과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이겨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수많은 불의와 억울함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자신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외딴 섬에 갇혀 있었죠. 분노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것은 끝이 없는 싸움이다. 정말 어려운 것은 너 자신의 게으름을 이기고 너 자신의 분노를 이기고 너 자신의 욕심을 이기는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고 경쟁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SNS를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기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진짜 승리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지는 것이라고. 게으름을 이기고 책 한 권을 더 읽는 것, 분노를 이기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것, 욕심을 이기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글을 읽고 연구하고 저술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버텼고 결국 조선 최고의 학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신과 싸우고 계신가요? 미루는 습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질투와 원망, 그것들을 이겨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너를 크게 만든다. 유배라는 것은 극도의 고독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는 시간. 현대로 치면 혼자 외딴 섬에 격리된 것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외로움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는 외로운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500여 권의 저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로움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켜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을 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라고.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세상의 평가, 남의 시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외로운 시간이라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달을 보고 혼자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그를 단순한 관료가 아닌 위대한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 자극도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하고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진짜 원하는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조언은 인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이루려는 마음을 버려라.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도착한다. 18년의 유배 생활. 그 긴 시간 동안 정약용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리라는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아니 평생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읽을 책 한 권, 오늘 쓸 글 한 편, 그것들이 모여 거대한 학문의 체계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다이어트는 한 달 안에, 성공은 1년 안에, 부자는 3년 안에 되려고 합니다.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또 안 되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세상에 빠른 길은 없다. 다만 꾸준한 길만 있을 뿐이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마음이 괴로우나 그 습관을 지켰습니다. 18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 결과 그는 경학, 역사학, 지리학, 의학, 수학, 천문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대한 저술을 18년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느냐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1000걸음이 되고 10,000걸음이 되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약용의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들들에게 나는 억울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준 것들을 보아라. 조용히 생각할 시간, 깊이 공부할 시간, 너희에게 편지를 쓸 시간. 이 모든 것이 축복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망이 아닌 감사를, 좌절이 아닌 희망을, 분노가 아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긍정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약용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꾸라는 것, 상황을 선택할 수 없다면 태도를 선택하라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이라는 것.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습니다. 실직, 실패, 이별, 병.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원망하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일어설 것인가? 정약용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불멸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정약용처럼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아보세요. 고통도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조언은 2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자기 관리의 중요성. 현대 사회는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 게임, 술, 과소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약용처럼 스스로를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의 가치. SNS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더 외롭습니다. 1000명의 친구가 있어도 진짜 대화는 없습니다. 정약용처럼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내의 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정약용처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1년 후, 5년 후 돌아보면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 10분 동안 오늘 하루 자신과 어떤 싸움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게으름과 싸울 건가요? 화와 싸울 건가요? 불안과 싸울 건가요? 적을 정하면 이기기 쉽습니다. 둘째, 하루 10분 디지털 디톡스를 하세요.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냥 창밖을 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셋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100일 동안 지켜보세요. 매일 책 10페이지 읽기, 매일 걷기 30분, 매일 감사일기 3줄 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10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멀리서 아들을 직접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로 원칙을 알려주었고 아들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이 하나의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18년의 유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빛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간이 그를 완성시켰고 후대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훗날 돌아보면 그 시간이 여러분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시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쓴 아버지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혜도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무료 구독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를 담은 영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이 100만 구독자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기 자신과 싸우며 성장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처럼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